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이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미국의 6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하락했지만 예측치인 26만 2천을 크게 상회한 37만 2천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6월 실업률은 예측치와 이전 달과 동일한 3.6%로 나왔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5.1% 상승하면서 예측치를 상회했지만 이전치인 5.3% 대비해서는 하락했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7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과 함께 이 장단기 금리차 확대 그리고 달러 강세 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시장을 보는 해안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금요일은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드워치입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또 저 또한 이번 주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서 뭔가 하나를 얻고자 한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트레이딩 하시는 데 있어서 큰 팁 하나는 얻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여러분들 강의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주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방향성 짚어준다고 하셨는데요. 다가오는 다음 주 미국 6월 CPI 발표 그리고 한국 금통위의 기준금리에 대한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1시간도 귀 쫑긋하고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골드도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니까요.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6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37만 2천으로 발표되며 4월 이후 2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와 국채금리 상승 속에 4주 연속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일은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가솔린 재고가 250만 배럴 감소하며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글로벌 경기 불안에 달러 대비 약세 보이며 2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주요 상품 시세 확인해 보시죠. 약세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상품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1.10% 하락한 12,00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27% 내린 온스당 1,73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13% 상승한 배럴당 10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1% 내린 1.01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개장 상황을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과 시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대 지수 모두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나스닥이 1%대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나스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또 파트너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
좀 시장이 네. 이번 주 내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또 강한 또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낙폭이 아니라 잠깐 눌림을 주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오늘- 고용지수 잘 나왔는데도 좀 내리네요. 그 고용 지수가 좀 비농 같은 경우가 지표 발표를 보면 좀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예측치보다 좋은 거지 전월 대비 안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봐야 돼요. 네, 그렇다면은 예측은 조금 더 안 좋을 거다인데 예측치보다는 그래도 선방했다. 그러나 전달 대비 계속적인 감소다라고 봐야죠. 네. 그러면 시장에 대한 이 더 깊은 분석을 들어보기 앞서서요. 오늘 이 차트를 보고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 주신다면 매도일까요, 매수일까요, 관망일까요? 자, 차트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를 제가 조금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향성 보는 방법과 단기 트레이딩하는 방법까지 조금 더 좀 딥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딱 보면 요 자리입니다. 12,080 반경에 대한 저항값과 그리고 11,950 그죠? 11,950에 대한 강한 지지 라인. 이거 왜 이렇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과거에 강한 지지 라인을 보여주었던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 구간에서는 강한 매도의 관점에서 매도로 내려간다라는 관점을 가져가시고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11,950 이하, 11,945나 11,950 밑에 하단에서 매도 따라가는 투자 전략이 제일 좋을 거라 봅니다. 오늘은 매도의 방향성을 좀 더 딥하게 보시고 깊게 보시고 좀 더 많이 빠질 거라는 관점에서 950부터 보시되 최대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요 라인대입니다. 자, 11,721 2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다. 하락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져가시고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950이 이탈하느냐, 내려가느냐만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요 보합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짧게 대응을 하시되 950 이하에서 투자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요, 107선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신여물 국채금리가 3%대까지 레벨을 또 높인 그런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또 시장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마스터님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많이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선반영되고 있다.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달러가 105달러가 넘어간다고 해서 그거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올라갈 겁니다, 계속. 제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여러분 계속 올라갈 거예요. 한 주는 1,300원이 넘어갈 거고요. 1,350원까지도 열어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미 없습니다. 계속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고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 의미가 없다고요? 105달러 고점이 어디냐를 맞추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고점이 어디냐, 저점이 어디냐를 우리가 먼저 예측을 한다는 것은 거기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내가 만일에 증시를 한다 그러면 105달러가 고점이면 고점 대비 증시에서 투자를 한번 다시 흔한 말로 물타겠다라는 개념의 의미를 두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리섹션이 지금 아직 안 왔다 하고 있는데 분명히 리섹션은 올 거라고 다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긴축이 끝나고 만일에 긴축이 끝날 이후 올 들어 내년 초반에 끝나고 나서 분명히 올 초나 내년에 리섹션을 한번 온다면 짧지만 온다면 그때 한 번 더 강한 폭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PPT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선반영 미증시인데 자, 긴축의 시기와 경기의 침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긴축의 시기. 지금은 긴축입니다. 긴축일 때는 사람들이 모든 시장은 유동이 들어왔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긴축은 뭡니까? 물을 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준에서는 시장을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어요. 탈탈탈 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닥이구나, 반등이구나, 변곡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번 달 FOMC에서 지금 기준금리가 0.75는 거의 확정입니다.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현재 핀비즈닷컴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거의 90%가 넘어요. 지금 현재 시장이 갖고 있는 컨센은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다들 말을 할 때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베이비 스텝, 베이비 스텝 이렇게 네 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비자 물가지 있습니다. CPI. CPI가 지금 보시면
예측치가 8.7이에요. 여러분, 예측이 8.3, 8.5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8.6보다 더 높은 8.7을 잡고 있다는 거죠.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CPI가. 자,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자이언트 스텝에 빅 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에 다시 한번 또 빅 스텝, 그다음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3.5는 무조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최하가 올 연말에 기준금리는 3.5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 까딱하면 사자도 볼 수 있습니다. 3.25, 3%대를 생각도 하지 마세요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긴축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긴축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질 거다. 그럼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위축되다 보면 리세션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6월 달부터요. 지금 6월 달 들어서 계속적인 매주 증가하고 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용은 감소하고 있고. 뭘 얘기하느냐. 기업은 이미 리세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좋을 때 제일 늦게 기업에서 행동을 액션을 취하는 것은 고용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 고용을 제일 늦게 늘려요. 그러나 경기가 힘들 때 기업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고용을 감소하는 겁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는 거. 그럼 뭔 얘기하느냐.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도 한 토막 나왔습니다. 테슬라에서 연구인원 200명을 해고했다. 고용을 감소했다. 대기업부터 고용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하느냐. 경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 기업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제가 저번 주에도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게 하일드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하일드. 그러니까 연약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도산이 빠르게 도산하고 있다. 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그걸 얘기를 하지 않다는 거죠. 근준에서는 지금 현재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은 튼튼하다. 이번에 FMC 에어록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물가입니다, 여러분. 리세션은 단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물가만 90번 정도의 언급을 하고 물가는 리세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 왜?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표는 뭘로 흘러간다? 리세션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적인 반등 그리고 변곡을 얘기한다?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 물론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등은 나오는데 이번 분기 3, 4분기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4, 4분기 GDP 마이너스 나오면 2분기만 GDP가 마이너스 더 나오면 그때부터는 정말 침체위기, 리세션을 입을 달고 다닐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6월 달에 저번에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는 실업률과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기업이 고용이 줄기 시작하고 실업률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하일드가 올라갈 것이고 하일드가 올라가면 경기가 위축될 겁니다, 여러분. 위축되면 시장은 더 한 번 강한 하락폭을 보여줘야 됩니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좀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면 지금 현재 실업 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고용률은 또 다음 주에는 다음 달은 더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제 예상치는 그래요. 그리고 3, 4분기는 지수는 잠깐 반등을 하고 있지만 GDP 성장률과 모든 것이 더 안 좋게 나올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미증시 상승률입니다. 현재 미증시는 이번 주 제가 좀 있으면 다시 보여드릴 건데 이번 주 미증시는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었어요. 자, 먼저 잠깐만 넘겨볼게요.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보면 이번 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미 증시 S&P 500에 담겨 있는 미 증시에 지금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주. 제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일 강한 부분. 반도체죠, 반도체. 우리가 좋아하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금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게 원유죠.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분류가 시장과 원자재가 저번 주 굉장히 강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원유도 굉장히 강한 하락폭을 보면서 100불이 무너졌죠. 지금은 물론 다시 105불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원자재가 빠짐으로 해서 시장은 다시 반등을 보이면서 반색을 하고 있다는 건데 단기 반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반등.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잠시만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래서 이 어려운 시장에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강한 보합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라가는 거냐, 반등으로 계속 상승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하락으로 봐야 되느냐,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저는 물론 추세선 매매를 하고 추세를 보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을 좀 많이 보는 관점이고 단기적인 관점은 잘 안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한테 오늘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시각적으로 딱 여러분들 차트를 보고 지금은 하락의 시장을 보여주고 있구나, 아니면 이제는 변곡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반등이구나 하는 것을 차트만 딱 보고도 직관할 수 있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린다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메모해도 괜찮습니다. 메모해도 충분히 공부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평선 중에는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그리고 중기 이평선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해외 선물에서는 241선과 121선 사이의 폭을, 그리고 저 같은 건 201선을 더 봅니다. 241선을 장기, 그리고 121선을 중기, 61선과 31선 사이를 단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색선 쫙 당겨 보시면, 이 녹색선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무엇이 보여줍니까? 녹색선 상단에 있을 때는 녹색선 상단에 있을 때는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다가 녹색선을 241선이죠. 15,000포인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강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계속적인 하락. 시장은 지금 하락을 얘기한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 매도장입니다. 매도로 지금 하락폭을 보여주는 하락장입니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던 이유가 지금 현재 241선만 봐도 직관적으로 딱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 그러면 일목구름대입니다.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라는 건데 이 구름대 아래, 여러분들 구름대 아래에 있을 때는 매도에 대한 관점만 무조건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일봉에서만 그렇게 관점을 가져가고 보느냐? 아니죠. 중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봤을 때 중기는 뭘 보느냐? 31선과 61선을 본다는 거예요. 31선과. 많은 분들이 21선을 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달라요. 31선을 보거든요. 21선은 단기적인, 초단기적인 스캘핑 매매에서 21선을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차트 분석에 있어서는 31선과 61선에 대한 보합권을 봅니다. 여러분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땡땡이 동그라미 있는 게 31선입니다, 여러분. 이 31선 위에 있을 때는 매수의 관점만, 중기 관점입니다. 60분 차트니까요. 캔들 하나가 1시간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31선 위에 있을 때는 매수의 관점만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수의 관점만. 31선 땡땡이 부근에 있을 때는 매수의 관점만, 그리고 아래로 가면 매도의 관점만 보시되, 제일 중요한 건 31선과 61선에 대한 보합권을 보여줄 때는 여러분 위아래에서 계속 내려가면 매수, 올라가면 매도의 관점으로 보합을 본다. 이 보합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돌파하면 다시 매수로만, 매도만. 이렇게 보시고,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평선은 어떠한 차트를 가지고 대입을 하되 똑같은 기준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 지금 현재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15분 차트입니다, 여러분. 15분 차트에서 지금 쭉 당겨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눈에 탁 들어오는 부분이 녹색선을 한번 기준으로 보시면, 녹색선 위에 있을 때는 상승이고 녹색선 아래에 있을 때는 보시면 계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적인 하락과 녹색선 위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그리고 지지받았을 때에 녹색선에 도달했을 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950포인트, 11,950포인트 아래에서 매도의 관점을 보시라는 말을 드렸던 이유가 이러한 기준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매매에서 딥하게 보신다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갈 건지. 큰 차트, 일봉과 61선. 일봉과 60분 차트에서의 기준 중심선만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고 그 기준 안에서 위냐 아래냐만 보실 줄 안다 그러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자,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파란 선 241선 위에서는 매수만 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수만 바라.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지금 딱 한번 읽어보시면 241선 녹색선 위에서 계속적인 매도와 돌파 이후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손절 라인. 우리가 매매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손절이죠. 정말 지키기 힘들고 그 부분에서 한번 대응도 할 수 있고 대응대를 놓치면 다시 한번 뭐 물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손절 라인. 어디서 손절을 할 거냐. 어디가 기준이냐. 나는 어느 구간을 넘어갔을 때 따라갈 거냐. 아니면 어느 구간을 이탈했을 때 따라갈 거냐. 이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잡으실 때 제일 큰 그림. 200틱 차트 지금 단기 트레이딩 스클핑에서도 똑같이 활용이 된다는 거죠. 241선을 넘어가는 구간에서 나는 매수의 관점을 가져야겠다.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가지고도. 물론 많은 기법이 있어요. 제 같은 경우는 추세선을 긋기 때문에 추세선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서 조금 빠른 관점에서 싸운 구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추세선이 넘어가면 매수다. 왜? 트렌드가 위로 향했으니까 나는 매수로 보겠다. 트렌드가 이탈되었으니 밑으로 내려갔으니 나는 하락의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하겠다. 이러한 관점을 분명히 트레이딩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초보분들은 너무 많은 기술적 분석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러한 기준. 나는 241선을 기준으로 하되 161선 위에서 매수의 관점을 가지다가 241선에 넘어가면 추세를 상승으로 이어가겠다. 요 하나의 기준만 가지면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1선 올라타면 나는 매수 봐야지, 오늘. 그리고 다시 31선이 넘어가면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이탈되면 11,950이 이탈되면 나는 매도를 봐야지. 요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도 그날의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방향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과 보실 때 이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구간에서는 솔직히 매매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게 올라갈까 내려갈까 고민이 된다 그러시면 안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큰 방향 잡지 말고 보일 때 요 위에까지 61선까지는 나는 매수로 한번 봐야지. 저항대라고 했으니 12,330까지는 상승으로 열릴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에서 매수를 좀 더 봐야지. 이러한 기준만 딱딱 지켜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기술적 분석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배우시면 돼요, 여러분. 못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 말을 못 들어서 모를 뿐이지 말해주고 그걸 듣고 도입을 해보면 정말 쉬운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긴 해요. 그러나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하나 익혀나가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성공 투자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그것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선반영된 미증시 시황 그리고 또 기술적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간밤새 원로 연준 이사와 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7월에도 7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지한다라고 좀 표명을 했습니다. 시장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막순님께서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경기 침체가 실질적으로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뒤에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시나요? 라고 여쭤봐 주셨습니다. 제 같은 경우 저는 솔직히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예. 기준금리가 긴축이 끝나고 나면요. 이게 리섹션이라고 내가 딱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시점은 기준금리 인상을 끝내자 말자 다시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 보통 시장은 인하한다 그러면 이제는 경기가 좋아졌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급작스러운 인상 이후 그리고 갑자기 인하를 조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진짜 리섹션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 투자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긴축이 끝나고 유동성이 시장의 장세가 유지되려면 금리 인하가 들어갈 때 시장을 돈이 나올 것이다. 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목줄을 이제 푼다는 거예요. 왜? 목을 꽉 쬐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오늘 내에 껄떡껄떡 넘어갈 것 같으니까 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장이 살아나겠습니까? 유동인 기준금리 인하할 때 거의 숨이 넘어가는 관점에서 유동성을 조금 푼다고 해서 그게 바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리섹션으로 한번 쭉 빠졌다가 그게 마지막 하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하고 시장이 좀 좋아진다. 차라리 지금이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낫다. 그러나 질문하신 것처럼 언제가 침체이겠느냐? 저는 올 하반기 4분기 이후에 내년 1, 4분기 때 기준금리 조기 종료 보통 1, 4분기 때 1,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마무리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후에 시장 상황에서 만일에 조금 패드에서 금리에 대해서 액션이 취해진다면 그때는 침체다. 시장은 정말 침체에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보다 자세한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거나 계속해서 시장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노란톡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골드도치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국제 유가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유가 지금 원유 재고가 3주 만에 깜짝 증가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요. 배럴당 또다시 $100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계속해서 좀 급등락을 오가고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도 갤런당 $5 아래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고가에서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당일 투자 전략은 또 마스터님 어떻게 보고 계실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또 소폭 내림세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가가 연일 급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유가가 정말 어려워요. 네. 지금 WTI가 솔직히 저도 오일은 정말 좀 건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같은 경우 유가 같은 경우는 진짜 단타 친다고 네. 들이댔다가는 예.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군요. 엊그제 저번 주에 보시다시피 1000포인트가 빠졌죠. 1000틱이. 하루 만에 1000틱이 빠졌어요. 그렇죠. 4% 넘게 내렸죠. 네.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고 그거를 또 하루 만에 $105까지 오늘 또 올렸단 말이에요. 다시 네. 바로. 그리고 나서 다시 빠진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트를 잠깐 열어보신다 그러면 열어봐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103불입니다, 여러분. 103불이 이탈되지 않는 한 계속적인 상승으로 좀 계속 이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파란색입니다. 아까 31선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지지를 받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103불이 이탈되느냐입니다. 103불이 이탈되느냐. 103불이 이탈된다면 조금 더 하락폭을 좀 키울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100불이 무너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오늘 제일 강하게 지지받고 있는 구간은 101.80입니다, 여러분. 101.80, 101.20. 이 보합권 안에서 오늘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라인입니다. 101.50이 무너진다면 99불, 100불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관점을 가져가시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상승의 부분으로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현재 매수다. 자, 매수로 따라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수로 그러면 나는 매수 투자 전략을 어디서 잡아야 되겠느냐? 이 부분이죠. 103.70부터는 나는 매수로 한번 따라가 볼 것이다. 짧은 손절을 가지고 103.70 이후 여러분들은 매수의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 단기 매도의 전략, 장기적인 매도의 전략은 103불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계속적인 하락폭을 이어가시는 그런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고 조금 단기적인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너무 진폭이 큽니다. 짧은 손절이 요즘은 크게 먹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게 가져가시고 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트레이딩을 본다 그러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61선이 무너지고 요 구간입니다. 61선이 무너지는 요 구간 15분 차트에서 102.50과 102 요 라인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요 라인대가 무너지는 건지를 꼭 확인 이후에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매매 전략. 그게 제일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일 유가에 대한 투자 전략은 103달러를 지지할 시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이제 유가 향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여름 브렌트 유가 배럴당 140달러대로 치솟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반면 또 시티에서는 뭐 연말에 브렌트 유가 배럴당 65달러 선 아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유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분석해 주시죠. 네, 유가 같은 경우는 제가 PPT를 잠깐 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유가가 지금 현재 등락폭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시장은 딱 양분돼 있어요.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시장은 굉장히 싸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좀 진짜 피부로 느낄 겁니다. 시장이 너무 무섭다, 너무 드세다라는 거죠. 유동성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이유, 상승 이유만 알면 하락일지 지금 현재 다시 올라갈지 그것만 우리는 알면 된다라는 거죠. 자, 유가 상승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 1등입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오펙이 증산을 한답니다. 오펙이 증산을 하는데 러시아 포함 실제 증산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증산은 오펙 플러스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러시아가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산에 대한 반감을 조금 반감이 있다. 반감이 되었기 때문에 강한 폭으로 하락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현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100불까지도 내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 정책으로 정제시설이 비중이 줄여 나갔다는 거죠. 급등했던 이유가. 근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정제 계속 풀로 돌리고 있고 정제시설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펙도 이번 달에 바이든이 사우디와 만남을 가지죠. 거의 합의가 다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락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상승 이유가 두 개가 없어졌습니다. 일단은 오펙 증산은 더 할 것이다. 그리고 친환경 정책으로 미정제시설 늘려가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란 핵 합의가 계속 무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가 공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두 가지가 이란 핵 합의 무산과 베네수엘라의 수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유가는 계속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상승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거의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가 남았다는 거죠. 이란도 곧 핵 합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뭐 마무리가 될 거라는 뉴스도 계속 나와요. 그러면 뭡니까? 하락폭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죠. 팬데믹 이후 국가 통제 완화로 인한 수요의 증가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수요의 증가는 인도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하면서 더 이상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급은 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통제로 인한 수요 증가, 크게 수요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경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물론 유럽은 좀 다릅니다. 확실히 틀리고요. 석탄까지 다 떼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수요는 많이 높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150불 갈 거다, 170불 갈 거다.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강하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게 화폐 가치의 하락이었죠. 유가는 뭘로 삽니까? 달러로 사죠, 달러로. 달러로 사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가 때문에 국제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을 다 따졌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은 이러한 것들을 다 따지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는 더 줄고 있다. 그리고 오펙에서 더 증산하기 때문에 공급은 늘 것이고 수요는 찔 거기 때문에 더 빠져야 된다. 95불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최대 65불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체로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기업이 가동률이 줄면 줄수록 지금 현재 기업들은 재고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아요.
공장이 수요가 줄면서 그리고 뭐 전 세계적인 수요가 좀 줄면서 아직 팬데믹 끝난 것도 아니고 그죠? 6차 또다시 한 번 더 재발하면서 굉장히 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우리가 크게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에 대한 방향성보다는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 모두 보다시피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에 대한 큰 방향성을 먼저 잡기보다는 지금 현재 일봉입니다. 일봉상 보시면 옆으로 기고 있죠, 여러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장세는 여러분들이 딱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이평선을 가지고 설명해 드린 것처럼 중력 포인트 이렇게 꺼놓고 보합권에서 올라 밑에서는 매수, 위에서는 매도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시되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241선과 121선 아래 기준은 121선을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봉상 121선 노란선이죠. 요 노란선이 넘어가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겠다라는 관점과 그리고 요 아래에서는 매도의 관점. 이러한 관점, 241선에 대한 기준으로 31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위아래 방향성만, 단기적인 방향성만 가져가시고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빠지겠구나. 그리고 많이 내려가겠구나, 올라가겠구나. 그러한 관점은 잠깐은 보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뉴욕이나 그죠?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런 정말 이름 있는 그리고 정말 훌륭한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도 팡팡 깨져가지고 급락 폭포수가 쏟아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 저 같은 경우는 뭐 보급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보급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보급형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에 비하면 뭐 얼마나 맞겠습니까? 그러나 정확한 차트 보는 기준만 여러분들 갖고 계시다 그러면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거 하나만 가져가시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매매 전략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차트 보는 방법 꾸준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준 하나만 딱딱 하나씩만 익혀 나가시면 현 시장 이렇게 막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이러한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방향성을 보는 방법을 조금씩 익혀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가에 대한 또 투자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또 노란톡으로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RSK님께서 천연가스가 어제 폭등을 했는데요.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여쭤봐 주셨습니다. 네, 천연가스 어제 한 15%, 14%, 15%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잠깐 보면서 제가 네. 차트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와 소리가 나오시나 봐요. 네, 천연가스는 진짜 와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예. 한번 움직이면 뭐 유가보다 더하죠.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 차트가 내려갈 때는 진짜 폭포수가 이런 폭포수가 없고 올라갈 때는 하루 아침에 그냥 언제 그러냐는 듯이 번쩍번쩍 뛰어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향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나 원자재나 유가 같은 내추럴 가스나 유가, 원자재, 실버, 골드 같은 경우는 시향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는다. 진짜 각자 도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기준선 241선에 대한 녹색입니다, 여러분. 지지 라인을 보여주다가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응을 기술적 분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지금 여러분들 딱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정말 잘 맞는 거거든요. 기준선입니다. 241선에서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준다 그러면 지지를 보여준다 그러면 이 자리는 정말 깨지기 힘들겠구나. 이 자리가 깨어지면 하락으로 뽁 쏟아져야 되니까. 요 쏟아지는 게 반등 이후 121선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노란 선을 지지를 받고 무너지면서 굉장히 크게 한번 하락을 보여주었죠. 하락을 보여주었죠. 자, 그렇다면 넘어가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또 보여줄 겁니다. 현재 구간이 딱 중심가 가격이다. 그렇다면 이 가격이 얼마겠느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현재 구간 6.12포인트, 6.20포인트 상승한다면 6.20포인트가 넘어간다면 제가 볼 때는 7.198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현재 내추럴 가스는 시황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가지고는 진짜 뒤에
뭐 뒤따라가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가져가신다 그러면 나는 기술적 분석에서 현재 전일 고점을 넘어가는 구간에서 매수 전략으로 그냥 한번 과감하게 따라가 보는 거.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가보다는 단기 반등이긴 한데 조금 지금 현재 원자재 그리고 유가 뭐 이러한 부분들 금속 부분들은 조금 반등을 좀 더 많이 키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아마 유가는 빼고 가스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조금 더 상승폭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수의 관점에서 좀 더 지켜보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RSK님의 질문에 대한 또 답변 만나봤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국제 유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 달려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좀 얼른 안정세를 찾고 물가 또한 좀 진정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골드에 대한 대응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골드는 강달러 기조에 따라서 굉장히 약세 나타냈습니다. 7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3년 만에 최장 기록을 세웠는데요. 4주 연속 내리막길 걷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었는데 오늘도 그다지 힘이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골드 오늘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골드는 지금 현재 올라가야죠. 네. 오늘은 좀 올라간다고 비농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농 발표가 있었는데 예. 분명히 전달 대비 작게 나오긴 했는데 네. 예측치보다는 좀 높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반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골드는 오늘 내일 일봉상 오늘 내일 그 다음 주 초반까지는 예. 지금 현재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건 차트 보시면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단 여러분들 15분 차트를 봤을 때 계속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중요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선이죠. 241선 장기 입형입니다. 장기 입형 하단에 있던 애들이 강한 보합을 보여주면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1747 이후 넘어서서 안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적인 상승으로 60분 차트에서 보다시피 61선을 넘어가는 요 구간대까지는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 1767포인트까지입니다. 1767포인트. 이 구름대 상단까지는 그리고 강하게 지지와 저항으로 싸웠던 요 매물대 반경까지는 상승으로 충분히 열어두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골드에 대한 또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굉장히 골드 못지않게 약세 이어지고 있죠. 계속해서 낙폭 확대하면서 2002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시아 외환 시장에서 또 최저치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ECB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당초 7월에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에 대한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유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유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다음 주 좀 관망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주요 일정이 있기 때문일까요? 주요 일정도 있고 그리고 엔화에 관한 관점이긴 한데 네. 아마 달러에도 영향을 좀 끼칠지 않을까. 당분간 다음 주 초반 월화까지는 조금 관망을 새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가 조금 사망을 했죠. 네.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달러에 분명히 좀 영향이 엔화도 여러분 안전자산에 속합니다. 근데 아베 총리가 저격을 당했다는 뉴스가 분명히 달러에 조금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이슈가 많습니다. 달러 통화 부분에서는. 다음 주 월화수 정도까지는 좀 강망세로 보여주고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에서 봤을 때 굉장히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긴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말 그대로 정배열의 굉장히 강한 하락폭.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 유로는 계속적 매도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매수 보지 마세요. 달러는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유로는 약세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 한들 달러의 강세에 의한 유로의 하락은 분명합니다라고 계속 강조드렸는데 오늘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관망세로 이어가고 61선이 만일에 통화가 61선이 만일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10250 상회한다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103364포인트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열려는 있는데 이러한 관점, 단기적인 관점에 매수세만 보고
이번 주, 다음 주 초반까지는 조금 통화에 대해서는 좀 관망세로 조금 유지하시는 게 투자 전략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노란톡으로 들어온 시청자분들의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만들기님께서요. 다음 주 국내 선물 흐름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국내 선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국내 선물은 제가 차트 좀 바로 보이더라고요. 코스피 200이거든요. 국내 선물입니다. 국내 선물인데 예.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제가 월요일 날 노란톡에 들어가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시향을 낼 때 이번 주 반등이 나오면 추세가 넘어가게 되면 단기 반등이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도체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그리고 삼성이 어닝 발표가 나왔어요. 어닝으로 발표가 나왔는데 스프레드 나왔는데 뭐 많이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생각보다 실적 많이 좋은데 그러면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까지 같이 이제 동반적인 유입세, 유동성이 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삼성만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번 주에 1억 통화 금액이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삼성만 외인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코스피에 들어와 있던 돈을 거의 삼성에 몰빵하듯이 삼성에만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볼 땐 이번 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국내 선물은 315포인트가 상회한다 그러면 조금 더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320포인트까지는 단기 반등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320포인트까지는 최소한 열어두는 매매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자 월요일 날 315포인트 상회하고 있다면 315포인트에 안착하고 거기서 매수세로 시초가를 시작한다는 이번 주, 다음 주는 좀 더 매수의 관점에서 꾸준히 좀 더 가져가시는 매매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국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무료 공개 방송을 해주실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실까요? 현재 원유가 굉장히 조금 딥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어요. 원유 시장에 대해서 조금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기술적 분석 강의로 기초,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한 기초 부분, 기초 강의를 기술적 분석 기초 강의를 월요일 날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방향성을 어떻게 보시고 어떠한 자리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기초적인 강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월요일 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골조지 마스터님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이 오일에 대해서 시장 상황 그리고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의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골드도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강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